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마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떡락하는 지지율에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의 범죄비리 정황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텐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를 또 통과한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국내에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건수를 잡아 잠시 외우라도 해야 했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도주국은 또 한 번의 처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는데요. 역시 뭐라든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 나홀로 원전 세일즈라는 무대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뜻대로 될 리가 없는데요. 그렇게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계약하겠다고 떠난 해외 순방에서 최종 계약 전까지 불확실하다는 체코 총리의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거긴 왜 간 건이라고 묻고 싶은데요. 더욱더 가가는 체코를 방문한 국가 지도자가 남기는 방명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서명을 공동으로 날인한 사실이었는데요. 보통은 대통령만 서명을 날인하지만 의아스럽게도 이 방명록에는 김건희 씨의 서명도 같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을 자인한 꼴인데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이토록 나댄 적이 있나 싶습니다.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한 60명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체코로 떠났는데요. 우선 협상자로 지정받은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또 24조 원 잭팟 터뜨렸다, 15년 만에 국가적 경사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최근에 확인된 바는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 수출 신고서를 반려했고, 또 웨스팅하우스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전 수출이 이제 그 발목을 잡힌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체코 정부도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사가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다 일축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확인된 바는 이제 심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과연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서에 한수원 컨소시엄이 서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세계원전협회가 발표한 공사비, 체코 원전 2기는 대략 9.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는 대략 13.6조 원 수준이다. 여기에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 등 약 60%가 체코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되고, 또 유럽 안전 기준에 따라서, 원전 안전 기준에 따라서 시공 경험이 국내 원전 그 업체는 없는 대형 설계 변경이 꽤 있고, 체코 현지인의 고용, 주 40시간 엄격한 노동시간 지켜야 된다면 공기 지연이나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연 찻대고 포대고 이익은커녕 적자가 얼마나 더 날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최근 미국의 그 달라진 입장도 큰 리스크입니다. 이전에 바라카 원전 때는 협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략 수주 금액의 10% 수준에서 기술 사용료,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 기자재 조달비, 이렇게 해서 대략 2조 원 가량이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원전 수출에 동의를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은 성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코 원전, 그 전에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드러난 미국의 입장은 종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최소한 자신들의 기자재 구입, 기술 사용료 정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전 수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예 하청 기업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빚 좋은 개살구, 미국 원전 기업의 로열티 다 내고 기술 종속은 심화되고 체코에게는 체코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일감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심지어 금융 비용까지 지원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퍼주는 것 아니냐. 이제라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수주 확정을 장담하며 체코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수주는 확정하지 못한 채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와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원전 수주에서 미국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놓고 양국 정상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계약 성사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계약이 확실하다고 설레발을 떨며 샴페인을 미리 터뜨렸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내년 3월 원전 최종 계약을 조기에 매듭지려 떠난 체코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페르트 파일 대통령과 페르트 피알레 총리와의 잇따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원전 협력을 발판 삼아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당초 원전 수주 확정이라는 목적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변수가 됐습니다. 미국 측과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한 우리와 달리 체코 측 반응이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인데요. 페르트 파일 체코 대통령이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이렇게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진심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서도 체코에 간 겁니까? 아무런 결과도 없는 MOU 수십 장을 쓰기 위해 국민 열세를 펑펑 써도 되는 건가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윤 대통령은 또 4대 그룹 총수를 병풍 삼아 비즈니스 포럼과 현지 원전기업 시찰 등을 소화하며 양국의 협력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떠들어댔는데요.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한 야권 주장에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커진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요. 영부인으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 씨로 인해 순방 성과가 희석되는 걸 막으려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김건희 씨가 있던 없던 이건 그냥 해외 외유인 거죠.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요? 100년 만에 엄청난 홍수 피해로 재난을 입은 체코 순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 이건 그냥 해외 도피였는데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 보여주기 쇼. 윤 대통령은 원전을 비롯해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와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하며 한국 시간으로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엔 또 얼마의 혈세를 낭비하고 왔을까요?